예,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의 고기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창업기업 맞춤형 특허기술 사업화 전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차후에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히나 창업기업 중에 바이오기업 관련해서는 특허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특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분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특허 그러면은 이제 지식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식재산 분야 중에 특허가 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을 운영하면서 또는 연구자분들이 어떻게 특허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가 있겠죠. 보통 특허를 확보하는 방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특허사무소나 이런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특허권을 등록을 받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들, 다른 연구자나 다른 개발자가 갖고 있는 특허,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내가 실시권을 갖고 오거나 또는 양도받거나 하면서 활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통 급하신 분들은 그 다른 연구자분들의 특허를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특허 출원하면서 좀 내가 더 빨리 등록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우선 심사를 실시하시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등록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구자분이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든 간에 이 특허를 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써먹는 거죠. 네, 특허라는 경우는 보통 내가 지식재산권이라 그래서 권리, 내 재산을 나타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세청에다 내가 돈을 내면서 특허청에 유지비를 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재산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순히 등록하고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세금을 계속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제품화 관련돼서 어떤 기업에서 대표님 또는 개발자가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제품에 대한 애로 기술을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애로 기술을 해결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애로 기술이 해결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권리화시키고 특허 등록을 통해서 권리화시키는 과정을 갖습니다. 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외부 연구자나 개발자가 개발한 기술이 내 제품에 다른 업그레이드 형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특허권을 내가 라이센싱 하거나 아니면은 또 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제품화에 이용하거나 어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당연히 신사업에 대한 진입들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한 제품에서 1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슬슬 다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사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특허권, 지식재산에 대한 거래도 이루어지고 또는 내가 알고 있지 않은 분야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사들여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는 제품화시키는 전략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회피 전략 뭐냐면 보통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자가 개발을 하다가 이거 제품을 시키면은 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연구자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자가 아니라
해외에서 고가의 제품을 사들여 와서 유통하시는 분들인데, 이 유통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품만 있으면 어디든 판매하고 마케팅 홍보를 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후자 같은 경우는 유사 제품이나 경쟁 제품을 내가 국내에 런칭하거나 해외에 하려고 할 때 이런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권 권리를 확보하고 내 권리를 통한 제품화를 통해서 회피 전략, 기존의 유사 시장에 대한 회피 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거죠. 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누군가 이 똑같은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통 이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개발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세 번째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제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자, 이 기술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사실 초기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 초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금 확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특허권을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는 경우, R&D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BR&D 사업으로 뭐 시제품 제작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분석이라든지 특허 분석 전략 또는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투자 연계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뭐냐면은 최근에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또는 초기 창업기업이 특허권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냐면 초기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특허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에 한 10개 이상의 일반 시중은행에서 IP 담보대출이라 그래서 특허를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10억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펀딩이라 그러면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보통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해지나 사모펀드는 민간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각 부처가 출자한 돈을 운영하는 게 모태펀드입니다. 이 모태펀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특허청에서도 약 2천억 원 정도의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특허 기술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은 특허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라고 나온 모태펀드의 계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VC한테 초기 창업 기업들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투자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VC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된 문제지만 어쨌든 초기 창업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투자나 보증, 대출을 연계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조달 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인증 같은 경우를 많이 받는데요. 특히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보면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인증을 통해서 조달의 가점이나 수의 계약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자,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지식재산권을 초기 창업 기업들이 잘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시간상 다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자, 시간 되는 한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략한 사례들입니다. 어떤 사례냐면 내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거나 등등 해야 되는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음식물을 담는 용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용기인데요. 굉장히 판매가 잘 된 용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라는 기업이 이 용기를 판매를 했었고요. 자,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B 기업이 용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용기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판만 넣으면은 똑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면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모건만 해서 찍어내면 되죠. 자, B라는 기업이 똑같이 런칭을 합니다. 두 기업 다 홈쇼핑에서 다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기업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특허권을 실홍신안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을 한 상태였고요. 당연히 침해 이슈가 있어서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A 기업이 B 기업한테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B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해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배상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뭐 등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B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A 기업이 들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특허가 무효가 되고 나는 이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특허가 무효가 된 사유가 A라는 기업이 홈쇼핑에 이 제품을 먼저 런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어도 내가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면 내 특허 권리는 내 기술에 의해서도 무효가 당할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A라는 기업 외에도 B라는 기업, 다른 C라는 기업 등등이 요 똑같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게 됐죠. 자, 물론 소비자한테는 좋은 결과입니다. 왜? 기업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좋은 제품을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거지만 A라는 기업은 본인의 아이디어로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 권리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권리 유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나 제품 만들고 싶다 그러면 누가 이런 특허를 들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뭐 라이센싱을 하든 특허 양수도를 통해서 매입을 하든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언론에서 다 공표가 돼 있는 내용이라 찾아보시면 금방 아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은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장치입니다. 다 보신 적 있죠? 처음에 다 보셨을 텐데, 문제는 자, 미국의 A사가 이 제품을 만들었고요. 국내 L사, S사 등등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특허권 가지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 같은 경우는 무효 소송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품 못 만들고 다른 제품들을 적용을 해야 되죠. 이 다른 기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S사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만드는 기술을 회피 전략으로 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숫자로 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접점이 생기는 순간 잠금 해제라는 뭐예요? 나왔던 기술에 대해서 회피 전략을 짜고 다른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제품은 컴퓨터에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노래 음원에 따라서 사람이 춤을 추는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 제품인데요. 제품 명은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죠. 굉장히 오래 나온 제품입니다. 자, 최근 젊은 친구들은 이 제품을 몰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밑에 있는 제품을 더 잘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제품은 거의 사라지고 없고요. 밑에 있는 제품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으로
게임하는 곳에 비치가 돼 있고 실제 대회도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당연히 위에 있는 제품은 처음에 출시되고 자, 기술이 간단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똑같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소송이 붙죠. 침해 소송 진행되고요. 다른 기업들 다 못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기업은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하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제품을 만든 기업이랑 소송이 붙었는데 A 기업이 승소하지 못합니다. 이 차별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어떻게 차별성이 있다라고 봤냐면은 자, 위에 보면은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고 밑에는 X자 모양입니다. 45도만 비틀면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십자로 운동하는 것과 45도 틀어진 상태로 운동하는 거는 다리 근육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제품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다른 제품일까요? 자, 위에 있는 제품 45도 틀어서 운동하면 안 되나요? 자,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콜럼부스의 달걀 같은 겁니다. 달걀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세워보라 그래. 보통 사람들 못 세우죠. 자, 깨서 세웠다? 그럼 누가 못 세우냐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가 아이디어가 있고 떠나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권리화되는지 특허화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직접 내리지 마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정말 권리가 될 수 있는 건지. 특히나 연구자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을 쓰시면서 과연 이게 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쓰시는데 특허가 안 나와요. 자, 특허라는 거는 특허를 쓰는 권리, 대리인이 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연구자하고 대리인의 판단 기준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연구자들은 챔피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과정을 바꿔나갑니다. 특허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과 뭔가 하나 다르기만 하면 권리화가 돼요. 반대로 원천 기술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천 기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특허사무소의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설명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왜 특허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구자가 왜 특허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권리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내 주변에는 전문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발명진흥회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자문을 해드립니다. 특허청 산하에는 한국발명진흥회 같은 기관이 6개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컨설팅하는 기관과 뭐 평가하는 기관 뭐 등등 심사에 관여하는 기관 아니면은 소송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컨설팅 자문들을 다 해드립니다. 자, 모르시면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내용 설명하는데 좀 많이 걸렸는데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